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자, 그 이제 부정적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이제 그 방법적인 부분은, 자, 이제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자, 기본 공식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삼각함수 부정적분이, 삼각함수 형태의 이제 부정적분 형태가 많이 나오고, 그죠? 지수함수도, 자, 잘 봐야 돼요. 그죠? 지수함수 부정적분도, 자, 형태가 이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적분이 된다라고 하고, 하는 거, 자, 인지하고, 자, 넘어가고요. 자, 쌍곡선함수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부정적분이 있는데 그 1번하고 5번만 달라요. 1번하고 5번만 그 삼각함수랑 형태가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 그래서 그 이제 삼각함수랑 항상 비교하면서 쌍곡선함수는 좀 외워주세요. 그래서 1번, 5번만 자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마이너스 부호가 달라요. 그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래서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여러 가지 적분법을 이제 봐보면은, 자, 치환 적분, 삼각 치환, 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삼각 치환을 잘 봐야 돼. 자, 그 피적분 함수의 형태가 그 루트가 나오는 건 잘 하거든요? 근데 뭐를 못하냐면, 분모에 삼각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문제의 유형을 잘 못 풀어요. 자, 그거는 이제 아예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방법을 그 생각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분모에 만약에 삼각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뭘 쓴다? 탄젠트, 자, 2분의 x를 t로 둔 상태에서 적분을 해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분모의 삼각함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분모의 삼각함수가 있는 경우는 자, 요 방법밖에 없다. 요 방법이 제일 이제 그 좋은 활용 방법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지금 2분의 x가 자, 1, t 이렇게 잡고 여기는 1 플러스 t제곱 루트. 자, 요렇게 잡아주고 나서, 자,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인 x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분모에 사인 x가 있다. 라고 한다면 얘는, 자, 사인, 우리가 이제 그 배각 공식을 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덧셈 정리를 좀 활용을 해주면은, 자, 사인 코사인 2분의 x의 2배니까, 그죠? 이 2배니까, 자, 여기서 이 값이, 자, 루트 1 플러스 t제곱분의 t. 자, 그래서 2 곱하기, 자, 루트 1 플러스 t 제곱분의 t. 자, 곱하기 코사인은 자, 루트 1 플러스 t 제곱분의 1. 자, 이렇게 돼서 자, 전체적으로 2t. 자, 1 플러스 t 제곱으로 자, 사인 x는 이렇게 바꿔줘서 유리함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 그죠? 예, 만들어주는 거야. 분모에 삼각함수가 있을 때에는. 그죠? 그래서 분모에 삼각함수 있을 때 이거를 유리함수로 바꿔주는 과정이 자, 요 과정이다. 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풀이가. 분모의 삼각함수가 나왔을 때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온다면 바로 이걸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탄젠트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탄젠트 x를 t로 두고 치환을 해라. 자, 그게 이제 그 내용인 거고요. 자, 만약에 분모에 탄젠트 x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고 자, 얘가 탄젠트 역함수 t가 x니까 이 dx가 얘를 미분해준 1 플러스 t제곱분의 1 dt가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요렇게 자, 마찬가지로 유리함수로 바꾸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삼각함수의 곱 형태는 자, 뭐 요런 식으로 그 우리가 그 정리를 자, 활용을 해서 하면 된다. 자,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사인의 m제곱 x하고 코사인 m제곱 x의 형태의 적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거기서 자, 홀수인 거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 홀수 차수를 하나를 빼줘가지고 자, 치환을 한다라고 하는 게 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자, 사인의 만약에 세제곱 x, 코사인의 제곱 x, 자, dx 자, 요렇게 나와 있을 경우에는 자, 이거를 자, 얘를 자, 사인 x의 이제 사인 제곱 x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자, t로 잡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얘가 t로 잡아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얘를 t로 잡는 게 아니라 코사인을 t로 잡아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니까. 그러니까 코사인을 지금 t로 잡아야 코사인 x를 자, t로 잡아야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사인 x dx가 dt가 되니까 이게 적분인지로 바뀌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얘는 우리가 이제 뭐가 있어요? 이런 애들 있잖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로 바꿀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에 코사인 제곱 x니까 얘네들이 다 t로 바뀌니까 1 빼기 t제곱에 전체 t제곱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dt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제 홀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홀수를 나눠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치환을 통해서 유리함수 형태로 만들어준다.
그게 이제 핵심이었던 거고, 만약에 이게 둘 다 홀수가 없고 둘 다 만약에 이렇게 짝수가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뭘 써줘야 되냐면 반각 공식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반각 공식 같은 경우는 공식을, 자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코사인의 지금 이제 뭐야 제곱, 자 2분의 x 같은 게 얘가 이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 그죠? 자, 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부호만 이게 바뀌잖아요. 사인 제곱 같은 경우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얘네들을, 자, 이제 이렇게 제곱되어 있는 거를, 자, 이렇게 지금 제곱이 없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준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차수를 낮추는 거에, 자, 우리가 이제 초점을 두면은, 자, 이제 쉽게 좀 해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x이기 때문에 여기가 x가 되면 여기는 이제 2x가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서, 문제를 이제 들어가야 된다.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된다. 자, 그 얘기고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반각 공식을 활용을 해서, 자, 문제를 푼다라고 하는 거 좀 기억을 하면 좋고요. 자, 유리함수는 무조건 뭐예요? 분모보다 분자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무조건 더 높아야 돼. 그러니까 유리함수 적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야. 그러니까 x세제곱분의 x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플러스 이런 것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뭐야?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 분모보다 분자가 차수가 더 높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차수를 낮춰주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고요.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때는 어떻게 해준다? 그 밑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준다고 써져 있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면은 일단 접근하는 거는 따로따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1분의 x세제곱 빼기 인테그랄 1분의 x제곱 플러스 1. 얘는 이미 적분이 있어요. 그죠? 그 탄젠트 역함수 x라고 적분이 있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뭐야? 얘를 어떻게든 차수를 내려준다. 그 생각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조금 불가능한 게, 여기가 만약에 이제 4제곱이었으면은 뭔가 이게 할 수가 있겠는데, 왜냐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를 완전제곱식 형태로 바꿔가지고 뭔가 이렇게 분분수 하면은 되겠는데, 이거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죠? 이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를 이제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을 좀 써줘야 되겠죠. 다른 방법 써주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형태가 좀 된다면은, 이런 형태들은 근데 보통 이게 지금 1 플러스 지금 x제곱 플러스 1 형태이다 보니까 이게 바꾸기가 딱 좋은 게 이 탄젠트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죠? 탄젠트로. 그러니까 탄젠트로 바꿔주면 이게 뭐가 돼? 그냥 탄젠트 제곱 플러스 1이 돼서 이게 자체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시컨트 제곱이 돼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시컨트 제곱 되고 얘를 미분했을 때 시컨트 제곱이 되니까 이게 약분이 돼가지고 이게 좀 간단한 형태가 나와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치환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나오는 유리함수 적분에서 나오는 이제 방법이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삼각 치환으로 걔가 무조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안 되잖아. 이게 지금 요거는 됐는데,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것도 안 되잖아. 이제 완전제곱 형태도 안 되잖아. 그럼 바로 이제 뭐를 생각한다? 삼각함수로 이걸 접근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 접근이 어쨌든 이게 세제곱의 x가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컨트 제곱 x분의 1이고 여기가 이제 시컨트 제곱이 돼서 이렇게 약분이 된다.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탄젠트 x랑 이제 탄젠트 제곱 x로 나눠서 이제 시컨트 꺼내가지고 접근을 해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는 방법인데, 어쨌든 삼각함수 치환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나와 있어요. 3번에도. 완전제곱식 형태로 변형 및 삼각 치환을 진행을 한다라고 써져 있는데, 안 될 경우에는 삼각 치환을 바로 진행을 해버리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 적분인데, 무리함수 적분 같은 경우에는 루트 자체를 치환하는 거예요. 핵심. 루트 자체를 치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문제가 만약에 루트 x 플러스 1 더하기 루트 세제곱근 x 플러스 1분의 1 이런 게 나온다 라고 한다면은 루트 자체를 치환을 해주는데 뭐를 생각을 해준다? 이렇게 루트가 나와 있는 경우에는 얘네들의 최소 공배수를 생각해 준다는 얘기야. 3하고 2의 최소 공배수가 6이잖아. 그러면 6제곱근을 t로 두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왜 이게 되냐? 왜냐면 이게 2제곱근이니까 이게 t의 몇 제곱이야? 얘가 t의 세제곱, 얘는 t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미분한 형태도 어쨌든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 피적분 함수가 간단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이 형태를 자 이런 식으로 치환을 해서 자 접근을 하는 방법 좀 기억을 잘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무리함수 적분에 그 나와 있습니다. 풀이 방법이. 자 하나가 만약에 제곱근이 나오면은 그냥 그거 자체를 t로 치환해라. 그죠? 두 개가 나온다면 최소 배수를 이용해라. 자 그 다음에 루트 안에가 제곱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제곱에 관한 식이 나온다면 완전 제곱식을 활용을 해라. 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리고 삼각 치환을 써라. 그러니까 이상하면 삼각 치환을 쓰란 얘기인 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유리함수 적분, 무리함수 적분. 자 형태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부분적분법은 넘어갈게요.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부분적분법은 자 넘어가고요. 자 정적분도 마찬가지로 자 기본 성질들. 자 여기서 세 번째 성질. 그 맨 밑에 있어요. 그 정적분의 기본 성질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야? 우함수, 기함수야. 그죠? 우함수, 기함수 우함수, 기함수를 항상 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야 돼. 적분을 할 때는. 항상 적분을 할 때에는 이게 우함수, 기함수 성질이 없는지를 생각을 하면서 푸는 거하고 그냥 푸는 거하고 정말 차이가 많이 나거든, 계산할 때. 그래서 우함수, 기함수 좀 생각을 좀 잘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함수일 때는 2배. 자, 기함수일 때는 그냥 0이 된다. 대칭일 때는. 자, 그래서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정적분을 하고 부정적분을 연결하는 게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뭘 발견한 거냐면 자 요 얘기인 거야. 만약에 자 인테그랄 자 a부터 x까지 자 ft dt라고 하는 건 정적분이잖아. a부터 x까지 적분해 주는 거야. 이거를 자 만약에 이제 그 gx라고 한번 해보세요. gx 얘는 넓이에 관한 식이야. 맞죠? 근데 얘를 자 정적분의 기본 정리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미분을 했더니 이거를 미분을 했더니 이게 fx가 나왔다라는 거야. 얘를 한번 미분을 했더니. 그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 의미 자체가 뭐야? 의미 자체가 뭐냐면 얘가 넓이에 관한 함수인데 얘를 미분을 했더니 fx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gx도 뭐의 일종이다? 요 ft의 부정적 부분 중에 하나이다. 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gx라고 하는 애는 어쨌든 이 gx라고 하는 애가 이 ft의 그 원시함수.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부정적분했을 때 나오는 그 ft 있죠? 이 ft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얘기잖아. 왜냐면 얘를 미분을 했더니 fx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gx가 뭐란 얘기야? 지금 fx의 이 원시함수 중에 하나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정리는 이렇게 우리가 넓이에 관한 함수를 썼는데 얘를 미분했더니 fx가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 gx도 이 ft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구나.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쓴다? gx를 자 fx 자 플러스 c 이렇게 쓴다는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a를 집어넣으면 자 ga 값이 지금 뭐가 나오면 이제 fa인데 자 이게 a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게 0이 돼요. 0. 자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니까 자 그래서 C 값이 얼마이다? C 값이 이게 0이 되니까 C 값이 마이너스 FA이다. 요게 이제 첫 번째인 거고. 자, 그다음에 그럼 두 번째 이제 자, 그러면 내가 지금 G에다가 이제 B를 집어넣으면 자, 여기 지금 봐보면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지금 GX가 지금 요거니까 fx 플러스 C니까 GX가 지금 요 fx 자 빼기 FA니까 자 여기다가 이제 b 집어넣으면 이 b가 뭐였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t dt였어요. 근데 얘가 그럼 fb 빼기 fa잖아.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ft를 a부터 b까지 적분해 주는 거는 그냥 그 원시함수에다가 b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죠? ba를 빼주면 된다. 이게 두 번째 정리.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미적분학 기본 정리는 이 넓이 함수도 자, 이 ft의 부정적분의 하나이다. 두 번째는 이 정적분을 계산을 할 때 원시 함수를 구해가지고 그냥 양끝점을 집어넣으면 된다. 자, 그래서 그게 이제 두 번째 그 미적분의 기본 정리가 그 두 가지가 나온다. 그죠? 거기서 이제 활용이 되는 게 그 밑에 나오는 그 라이프니츠 규칙이에요. 걔 형태로 외워줘야 되겠지. 그죠?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미분 규칙에서 이제 많이 봤던 건데 특히 이제 그 라이프니츠 규칙이라고 써져 있는 게 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얘를 정확하게 외워야지만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 관련된 문제도 풀어봤잖아, 우리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 나온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넘어가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정적분과 무한급수. 자, 이것도, 자, 그, 형태를 봐보면, 이거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자, 이게 급수 문제인지 아니면은 그 정적분 문제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를 배우다 보니까 급수의 수렴 발산하고, 자, 급수에 만약에 요렇게,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지금은 이게 너무 잘 보이는 형태이긴 한데, 자,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순간적으로 조금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게 그러니까 무한급수의 수렴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정적분의 문제인지가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럴 때 뭐를 생각해 주면 되냐면 이걸 생각해 주면 돼요. 이제 이 무한급수는 어쨌든 이게 식이 요 k에 관한 식밖에 없어. 무한급수는. 근데 이 무한급수에 만약에 문제를 쓰자면 이게 만약에 k가 1부터 무한대까지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자 k에 관한 식밖에 없어요. 근데 정적분은 만약에 k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에 n에 관한 식이 n에 관한 이제 값이 그러니까 n에 관한 변수가 있으면 얘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정적분이야.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한급수 문제인지 정적분 문제인지 확인하려면 이 안에 n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n이 없으면 무한급수야. n이 없으면 무한급수입니다. n이 없으면 여기 이제 그냥 k에 관한 식이다. 자, k에 관한 식이다. 자,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한급수 문제야. 알겠죠? 근데 여기 만약에 n에 관한 식이 나온다? 이건 정적분 문제야. 그 구분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예, 구분을 잘 해놔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적분하고 무한급수 관련성은 이 안에 n에 관한 변수가 무조건 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알겠죠? 그러면 안 헷갈려. 절대 안 헷갈립니다. 그거는.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예요? 급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적분 문제인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이렇게 바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문제를 보자마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걸 실제로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야. 정적분의 문제는 n에 관한 식이 있을 거고 이 무한급수 문제는 n에 관한 형태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을 하면서 문제 푸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분에서 이제 어려운 게 이상적분은 어쨌든 적분이 피적분 함수 형태가 적분이 불가능한 형태일 때 이제 이상적분 수렴 발산을 쓰는데 특히 극한 비교 판정법이 어렵다. 그죠? 예, 이거는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수렴 판정법만 있다라고 하고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세요, 이제. 자, 그래서 넘어가서 자, 이제 극좌표 극좌표가 나와 있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 외워줘야 되고요. 2분의 1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r제곱 d세타 외워줘야 됩니다. 그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넓이 공식. 자, 그 다음 매개 변수, 자, 적분 같은 경우에도 매개 변수로 바꿀 때 부호를 항상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호를 바꿀 때는 이제 바꿔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를 대상으로, x를 대상으로 만약에 미분을 하는 상황이냐면 만약에 x가 이제 gt이다. 자, 내가 만약에 인테그랄, 자, fx dx를 적분해줘야 된다. 자, 라고 했을 때 얘의 미분값이 0보다 클 때에는 그냥, 만약에 이렇게 정의가 됐어. 만약에 x가 t인데, t의 값이, 자, t0부터 t1까지 돼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미분을 했을 때 g't가 0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를 바꿀 때 그냥 인테그랄, 자, f의 gt 집어넣고요. 자, g't dt 써주고 그냥 올바르게 t0부터 t1까지 써주면 돼. 그냥 이거 써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미분했을 때 0보다 작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이 위아래를 바꿔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t1부터 t0까지 써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야지만 답이 올바르게 나옵니다. 알겠죠? 예, 그거. 자, 그래서 매개변수 적분도 어쨌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 정적분에서는 자, 월리스 공식, 자, 많이 쓰이죠. 그죠? 월리스 공식 많이 쓰이기 때문에 자, 형태 외워줘야 돼. 자, 0부터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죠? 월리스 공식 이거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외워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역함수 정적분은 자, 그냥 머릿속에서 그림 하나만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이거.
그냥 어떤 역함수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 무조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이렇게 돼 있고 내가 지금 구해줘야 되는 게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지금 역함수이고 이쪽이 올바른 함수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여기가 만약에 A이고 여기가 FA다. 자, 여기가 자 B이고 여기가 FB다. 라고 한다면은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 그러니까 얘는 이게 뭐예요? 인테그랄. 자, FA부터 FB까지. 자, 얘가 G라고 한다면, F라고 한다면, F함수라고 한다면, F의 역함수 X를 적분해 주는 거잖아. 그죠? 이 값을 계산할 때, 뭐 해주면 되냐면, 이 전체에서 얘하고 얘를 그냥 빼버리면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적분을. 이거 계산하고 싶을 때, 이 역함수 적분을 하고 싶을 때, 자, 인테그랄, 자, 전체. 이 전체가 지금 뭐야? B 곱하기 FB잖아. 자, 여기에서 이 밑변이 B, 높이가 FB니까. 자, 여기서 자, A 곱하기 FA를 빼주고요. 자,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를 빼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야. 역함수 적분을.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역함수 적분, 자, 하는 방법. 이 그림 하나로 그냥, 자, 문제 나왔을 때 그냥 저 그림 그려놓고 어떻게 했었지 하고 그냥 요 방법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 절단면하고 이제 회전체는 자, 많이 했으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자, 원주각법으로 넘어가세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이제 원주각법. 자, 원주각법 하면은 무조건 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원주각법을 자,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정적분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원주각법은 뭘 생각해 주면 된다? 휴지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휴지를 계속 겹겹이 쌓아다 보면 그게 부피가 되잖아. 그걸 구하는 방법인 거야, 원주각법이. 무슨 말인지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주냐? 만약에 요렇게, 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다. fx가 만약에 이렇게 있다. 라고 한다. fx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얘를 y축을 기준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 y축을 기준으로 돌리면, 자, 얘를 돌렸을 때 나오는 입체가 있겠죠. 그죠? 그 입체의 부피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다? 그 휴지를 겹겹이 더하는 거랑 똑같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지금 이제 x라면은, 자, 이 값이 지금 fx가 될 건데, 얘를 한 바퀴 돌리면, 2파이 x를 해버리면, 2파이 x가 요렇게잖아. 그럼 얘 둘레잖아. 그죠? 그럼 2파이, 여기가 지금 2파이 x가 요 둘레야. 거기에 fx를 곱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옆넓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왜냐면 이거를 전개도를 이거를 펼쳤을 때 이게 직사각형인데 이게 지금 뭐냐면 fx이고 요 길이가 지금 2파이 x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얘를 지금 펼쳤을 때 이 넓이니까 이 넓이가 2파이 x fx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x fx가 이 지금 하나의 건넓이인 거고 그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적분해주면 부피가 나온다. 그게 이제 원주각법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원주각법, 자, 원리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죠? 자, 그래서 2파이 x, 자, fx,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를 적분해주는 게 원주각법이다. 알겠죠? 휴지를 생각한다. 휴지를 생각해서, 자, 계산하는 거고요. 자, 호의 길이. 자, 구하는 공식. 자, 매개변수 길이표형 극곡선. 자, 이거 사실상 하나의 식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얘는, 물론, 그 극곡선을 외워줘야 돼. 그죠? 극곡선을 외워줘야 되는데, 자, 극곡선도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제대로 보세요. 제대로. 그죠? R제곱에 한 번 미분한 걸 제곱하는 거야. 알겠죠? 잘 봐야 돼, 이거. 이거 루트. 자, 이거를 제대로 못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아. 생각보다. 없을 것 같지만, 정말 이거 자체를 못 써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제곱이에요. 제곱. 알겠죠? 제곱 더하기 제곱이다. 자, 극곡선은 요렇게 생겼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개곡선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요런 거는 다 어디서 출발을 한다? 루트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에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얘를 x에 대해서 끄집어내면은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이고 y에 대해서 끄집어내면은 자, 1 플러스 이제 그 dy dx. 그러니까 이제 gy의 프라임의 제곱. 그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전체의 건넓이죠. 회전체의 건넓이. 자, 이것도 이제 원주각법이랑 많이 헷갈려 하는데, 자, 원주각법은 어쨌든 부피를 구하는 과정인 거고, 자, 회전체의 건넓이는 뭐예요? 회전체의 건넓이는 옆넓이를 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만약에 똑같이 이렇게 생긴 거에 얘를 y축이 아니라 x축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이거의 건넓이를 계산하는 거야. 그럼 얘네 마찬가지로 어떻게 준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여기가 이제 x이고 여기가 fx이면 일단
이만큼을 돌려준 게 2파이 fx야. 맞죠? 호의 길이. 자, 거기에 이제 뭐를 더해준다? 이만큼의 작은 호의 길이 L을 계산해준다는 얘기야. 얘가 어떻게 생겼다? 1 플러스 F'의 전체 제곱으로 생겼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이 호의 길이에다가 얘를 이 돌린 걸 더해주면 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겉넓이가 나오는 거야. 맞지? 겉넓이가 또 나오잖아. 이 휴지처럼. 근데 그 겉넓이를 이번에는 겹겹이 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겉넓이를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뭐가 나온다? 이게 그 이제 옆넓이가 나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휴지심을 자 휴지의 옆넓이를 이렇게 겹겹이 더해주면 이게 옆넓이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자 그래서 이거랑은 다르다. 개념이 다르다. 자 마찬가지로 회전체 겉넓이에서 그 L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극곡선에 따라서 그죠? 이게 이제 그냥 함수로 나와 있느냐 매개 변수로 나와 있느냐. 자, 매개 변수일 때는 이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dy dt 제곱, 자 플러스 dx dt 제곱,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극좌표로 나와 있을 때에는 자 r 제곱 플러스 자 dr d 세타의 제곱을 l 대신에 써주면 된다. 그 r하고 세타로 다 바꿔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자 그래서 회전체 겉넓이도 어쨌든 자 그 어떻게 변수가 나왔냐에 따라서 자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예. 자, 그 접근 방법 잘 봐야 됩니다. 자, 넘어가세요. 자, 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제 자, 그래서 적분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분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자, 한번 보고 자, 판단을 해주면 된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 지금 연속했죠. 자, 그 다음에 미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적분 했었어. 그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개념들이 많은데, 자, 그 개념들을, 자, 어쨌든 그 정리를 좀 잘 하면, 자,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다? 급수이다. 자, 급수는 무조건 뭐랑 엮는 거예요? 자, 급수는 무조건 그냥 스토리를 만들어. 자, 급수는 자, 급수는 자, 요렇게 연결을 지으면 돼요. 테일러 급수. 몇 급수. 자, 이거랑 연관을 지으면 되는 거야. 그거 결국에는 급수가 딱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문제 유형에서 뭐를 하냐면 이 급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수렴 발산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전부야. 근데 이걸 왜 하냐? 수렴 발산 여부를 왜 하냐? 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이 몇 급수에서의 그 수렴 발산 범위를 찾기 위해서 이걸 배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몇 급수는 이제 x가 붙은 거고 테일러 급수도 x가 붙은 거잖아. 이 급수는 뭐야? x가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x에다가 구체적인 값을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형태가 일반적인 급수 형태인 거야. 그럼 그 집어넣었을 때 값이 수렴하냐 발산하냐를 지금 찾아주는 게 우리가 이제 하는 목인 거고, 어쨌든 이 세 가지를 연결지어서 배워줘야 된다는 얘기야. 급수는. 알겠죠? 그래서 급수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급수는 그냥 무조건 수렴 발산이에요. 그래서 지금 봐보면 수렴 발산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가 발산 판정법. 그 맨 밑에 있어요. 자, 발산 판정법.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은 자, 근호 판정법, 비판정법. 자, 그 다음에 적분 판정법, 교대급수 판정법. 자, 뒤로 나오는 게 이제 이제 비교, 절대 수렴, 극한 비교. 다 뭐야? 수렴 판정이야. 그러니까 급수는 나오자마자 이게 수렴하냐 발산하냐 이런 문제로만 나오거든요. 자, 그러니까 수렴한지 발산한지를 판단하는 거고. 자, 그럼 연결의 지점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몇 급수가 어떻게 생겼냐면 ax x-c의 n제곱인 거야. 이렇게 생겼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여기에서 x에다가 내가 c 플러스 1을 딱 대입을 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시그마 an이 되죠? 이게 뭐야? 무한급수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몇 급수, 그럼 뭐냐면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따져주는 게 이 급수에서 해주는 건데, 결국에는 그거를 우리가 판단할 때 뭐를 쓴다? 그러니까 얘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 x에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게 무한급수가 되고 그 무한급수의 수렴 발산 여부를 확인하는 걸 보니까 결국엔 몇 급수도 뭐다? 수렴 발산 문제가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연결을 지어야 돼요. 결국 이 급수 중에 이 급수를 우리가 수렴 발산을 배우는 이유는 이 몇 급수라고 하는 애의 수렴 발산을 찾아주려고 하는 건데, x에다 값을 집어넣었을 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을 이제 배워줘야 된다. 자 그런 얘기인 거고요. 자 그래서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몇 급수 보세요. 자 그래서 몇 급수는 어쨌든 무조건 수렴 반경을 갖는데. 수렴 반경을 갔는데요. 그 수렴 반경의 그 정의가 좀 어렵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문제 풀 때에는 그 참고에 있어요. 참고. 자, 몇 급수 그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 판정법 뒤에 넘어가면 몇 급수에 그 참고해 보면 비판정법 나와 있지. 그죠? 자, 비판정법이랑 근판정법을 활용을 하면 몇 급수에 뭐를 알 수 있다? 수렴 구간을 빠르게 알 수 있다. 자, 그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요런 거야. 자, 시그마. 자, n분의 1에 자, x의 n제곱에 아마 수렴 발산 여부를 따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야? x가 딸려 있기 때문에 몇 급수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여기다가 내가 1을 딱 집어넣잖아? 그러면 n분의 1이 돼. 자, 이거 수렴에 발산해. 발산한단 말이야. 우리가 무한급수 판정법에 의하면 이게 발산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xn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때 수렴하고 뭐를 집어넣었을 때 발산하는지를 확인을 하려면 어쨌든 내가 일일이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되게 그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왜냐면 집어넣어서 수렴 발산하는 거를 확인해 주는 게 얼마나 그게 어려운 일인데, 그죠? 자, 그래서 뭘 해준다는 얘기야? 그냥 이 자체를 딱 보고 비판정법을 써버린다는 얘기인 거야. 비판정 써볼게요. 자, n분의 자 xn n 플러스 1분의 x n 플러스 1. 자, 이거의 자 극한의 값이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 값이 1보다 작아야 그 이제 수렴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계산해주면 이게 x가 하나가 남고요. 이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n분의 1에 n 플러스 1분의 1은 극한 n으로 보내면 뭐가 돼? 어차피 n분의 n 형태니까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럼 이게 값이 어떻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무한으로 보냈을 때 이 값이 절대값 x가 1보다 작다가 나와. 그러니까 얘의 수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게 수렴 범위인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를 확인해 줘야 된다? 양 끝점은 확인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 몇 급수 판정 따질 때. 자, 그래서 1일 때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은 여기서 급수에서 교대급수 판정에 하면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붙여줘서 이거의 자 수렴 발산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죠? 예, 그거를 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몇 급수도 뭐다? 수렴 발산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수렴 발산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몇 급수랑 급수는 둘 다 뭐가 중요하다? 수렴 구간이 중요한 거야. 수렴 구간. 얘는 수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고 얘는 연결이 돼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 구간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이 수렴 구간의 양 끝점은 결국 이 급수의 수렴 판정으로 따지는 거기 때문에 둘이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몇 급수랑 급수는 둘 다 수렴 반경을 확인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이제 항별로 자, 미분했을 때 항별로 적분했을 때 수렴 반경이 같다라고 하는 게 자, 정리인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수렴방 이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게 뭐야? 이런 거. 자, 시그마 자 nx의 n-1. 자, n이 이제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죠? 이거 수렴 발산 만약에 이거 수렴 발산 여부를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얘는 딱 보니까 뭐를 미분한 거야? 지금 딱 보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제곱을 미분한 거예요. 형태가. 그지 않아? 그죠? 이거 미분하면 얘 아니야? 근데 이거의 수렴 반경이 뭐예요? 마이너스 1부터 1이란 말이야. x의 범위가.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는 얘가 수렴을 한다. 이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죠? 근데 뭐는 확인해 줘야 된다? 이 양 끝점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양 끝점은 확인해 줘야 된다. 근데 1 집어넣으면 n이기 때문에 당연히 발산하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이게 이제 왔다 갔다 교대급수이긴 한데 이게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발산하니까 그냥 얘가 수렴 반경이 돼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야. 만약에 이제 계산을 할 때 그럼 여기서 좀 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좀 더 활용이 되는 거는 이게 여기서 좀 더 활용이 되는 게 뭐야? 테일러 급수죠, 그죠? 이거의 이제 일반화된 급수 형태가 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주면 얘도 똑같이 미분해주면 되는데 이 미분한 형태가 얘 형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가 자 이제 테일러 급수인데 어쨌든 자 중요한 거는 이 몇 급수에서 이 지금 응용이 되는 게 그 얘기다. 그 외 정리는 항별로 미분해도 수렴 방향 같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하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테일러 정리는 그 테일러 다항식을 이제 구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테일러 정리 만약에 이제 문제 나왔을 때 테일러 다항식을 계산하시오라고 했을 때 그 테일러 다항식은 4차까지만 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4차까지는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테일러 방식이 뭔지 아니까 1-x분의 1이 있는데요. 자 이거에 자 f 8번째의 0값을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얘는 미분에서 구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자 f 4제곱분의 0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한다면 얘는 미분을 해도 된다는 얘기야.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그럼 이거는 뭐 미분하면 되는 거고 얘는 미분 안 하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는 이제 미분 안 하면 그러니까 미분이 지금 안 되잖아. 이거 미분 8번 못 할 거잖아. 그럼 뭐 해줘야 돼요? 그때는 얘 뭐를 찾아줘야 된다? 얘 그 이제 맥클로린 급수 형태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맞죠? 이 급수 형태가 어떻게 생겼어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제곱이잖아. 그죠? 얘의 8번째가 뭐야? x 8제곱이지. 이게 1이잖아. 이게 1부터 이렇게 갈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8번째가. 자, 그러니까 그럼 이게 1이면은 얘는 우리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 f 8번째 0분의 자 이제 8팩토리얼 자 이제 x의 8제곱 얘가 지금 x의 8제곱이니까 자 f의 8제곱 0이 자 8팩이다 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게 활용이야. 이 지금 이 맥컬로린 급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보면 테일러 다항식을 계산할 때에는 4차까지는 미분을 해도 되는데 3, 4차까지는 그러니까 미분해도 되는데 어려울 때는 뭐 그냥 3차까지만 해도 되겠죠.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4차 이상을 만약에 물어보는 문제라면은 우리가 그 테일러 맥클로린 급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테일러 정리, 테일러 급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의 차이점을 좀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차이점을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면 자, 차이점이 뭐예요? 테일러 다항식이. 그러니까 테일러 다항식은 자, 설명을 좀 해주면 자, 만약에 fx가 있어. 이렇게 있으면 얘를 그냥 기계적으로 다항식 형태를 만드는데 몇 번 똑같이 미분을 해도 그 똑같은 값이 나오게 하는 그 특정 값에서 똑같은 값이 미분값이 나오게 하는 다항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는 0을 기준으로 테일러 다항식을 만든다 라고 한다면 f0 플러스 f'0 x 플러스 2팩토리얼분의 f 2번 미분한 거 0 x제곱 자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8번 미분해 준 거 f 8번 0에 x 8제곱 이게 테일러 다항식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fx랑 이 테일러 다항식을 지금 선생님이 t8x라고 한다면 이 t8x랑 이 fx는 일단 8번 미분할 때까지는 x는 0이라고 하는 값에서 같은 값이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0 집어넣으면 같죠? 자, 한 번 미분해도 똑같이 f'0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8번째까지는 8번째. 자, 까지는 자, fx와 자, x는 0에서 자, 미분 개수가 같다. 이게 테일러 다항식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거기서 확장이 된 게 뭐다? 테일러 정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궁금한 거야. 그러면 내가 테일러 다항식을 만드는데 얘랑 이 fx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인 거야. 0에서는 지금 미분값이 같으니까 같은 함수인가 보다 라고 할 수가 있는데 0을 조금만 벗어나면 어때요? 이게 다를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궁금한 건 일단 테일러 정리는 이 fx랑 이 t8x랑 뭐를 구한 거냐면 오차를 구한 거야. 오차를 구한 거야. 그게 r8x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fx랑 t8x는 x가 지금 0이라고 하는 점 근처에서 이 정도의 오차를 갖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이게 테일러 정리야. 그래서 테일러 정리는 어쨌든 자, fx랑 t8x는 자, 이 정도 오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오차항에 대한 식이 나와 있는 게 이제 테일러 정리고요. 자, 그 테일러 급수는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한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테일러 급수는요. 이 r8x가 만약에 이게 x가 0 근처에서 이게 충분히 만약에 n이 커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n을 충분히 많이 구하는 거야. tnx
자, 이렇게 일반을 하는 거야. 그 Rnx 이렇게 구했을 때 이 x 근방에서 n을 무한히 보냈는데 이 나머지 항의 값이 나머지 오차 값이 0으로 간다? 라고 한다면 이 fx랑 tx는 완전히 같은 함수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테일러 급수인 거야. 뭔 말인지 되죠? 자, 그래서 자, 테일러 급수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테일러 정리에서 이 나머지 항의 급수가 오차가 0으로 수렴을 할 때 그때 이제 이 fx랑 tnx는 같은 함수라고 해서 이 fx를 이제 무한급수 형태로 써주는 게 이제 테일러 이제 급수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tnx겠죠. 그러니까 리미트 이제 n이 무한으로 갈 때 이제 tnx.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을 그도 알고 있는 게 좋다, 그죠? 네, 차이점 정도는 알고 있자. 그러니까 테일러 다항식하고 자, 우리가 이제 그 나머지 항, 자, 이제 오차 관계가 테일러 정리, 자, 그 오차가 0으로 갈 때 나오는 게 테일러 급수. 자,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복잡한 내용들은 사실 잘 여기까지 뭐 복잡한 막 그 식 같은 거는 몰라도 되고요. 자, 넘어가서 자, 맥클로린, 자,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미분만 무한히 가능한데 테일러 급수랑 다른 함수가 지금 이제 써져 있잖아요. 이거 저번에 했던 내용이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거인 거야. 자, 그 대표적인 그 문제가 있는데 이게 뭐야? 이 오차가 0으로 안 가는 거야. 그 항이. 그래서 fx를 지금 내가 이 테일러 급수를 구해보잖아? 테일러 이제 다항식을 구해보면 0이 나오는데 이 0하고 fx는 완전히 다른 함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다 라고 생각해줘요. 미분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가 0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자, 이제 그 테일러 급수고요. 자, 그래서 이건 이론적인 부분이니까 자, 넘어가고 자, 맥클로린 급수의 얘는 자, 외워줘야 돼요. 그죠? 자, 이거 못 외우면 테일러 정리 문제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 자, 정확하게 자, 여기 있는 거 정확하게 다 외워줘야 돼요. 하나씩 다 외워줘야 되고 언제든 자,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넘어가서 자, 이제 테일러 급수 이제 활용 문제 이제 기억나야 돼요. 그죠? 자, 시그마 n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제곱을 1-x분의 1로 했을 때 요거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 그죠? 그거 활용 문제, 그 다양한 형태의 값을 구할 수 있는지. 자, 그거 이제 조금 자,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자, 2차 테일러 다항식은 그냥 뭐 최대 오차라든가 선형근사식 같은 거는 쉬워. 자, 선형근사식은 뭐야? 그 1차항까지 구한 게 선형근사식이고 최대 오차는 나머지 항을 외워준 형태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최대 오차 값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요거는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되고요. 그 2차 근사식. 자, 2차 근사식은 그 두 번째 항까지는 제대로 외워주세요. 알겠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2차 테일러 다항식. 그러니까 이변수 함수의 테일러 다항식 형태가 그렇게 생겼는데 그 2차 항까지는 제대로 외워줘야 돼. 알겠죠? 그거 외워줘야 돼. 2차, 이것만 외워주면 돼. 2차 테일러 다항식 2차는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 형태를 조금 잘 외워주자.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다음 뉴턴 방법도 활용 중에 하나죠. 그죠? 자, 뉴턴 방법도 어쨌든 이제 기납적 결론에 의해서 자, 쭉 읽다가 기납적 결론에 의해서 xn 플러스 1이 xn 빼기 f'분의 f다. 자, 외워줘야 돼요. 그죠? 그 외워줘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 뉴턴 방법. 외워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못 외우면 못 푼다. 그죠? 뉴턴 방법 기억하고요. 파푸스 정리. 자, 파푸스 정리는 무게중심을 알 때, 그러니까 이렇게 닫혀있는 도형의 무게중심을 알 때 이제 회전체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 나온다. 근데 거기서 보면은 자, 만약에 일반적인 입체가 있고요. 그 건국대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이렇게 나온 거야, 문제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나와 있고, 자, 얘는요, 무게중심이 주어져 있지 않은 어떤 영역인 거야. 근데 얘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부피를 계산하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자, 이거는 무조건 파푸스 정리 관련된 문제야. 알겠죠? 자, 그럼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 무게중심 구해야 돼. 근데 이제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이중적분 배웠기 때문에 이 무게중심 구하는 방법이 자, 기억이 나야 된다. 자, 그래서 X좌표, Y좌표를 이렇게 이제 이중적분 자, 계산해 주는 거. 자, 이게 뭐 만약에 이제 밀도함수가 있으면은 밀도함수를 써주면 되는데 밀도함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일반적으로는 이 밀도함수가 안 주어져 있으면 그냥 1에 대해서 적분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1에 대해서. 자, 그래서 요게
자, 우리가 무게중심 좀 이따 나올 겁니다. 이 무게중심 구하는 거. 그래서 이 영역의 무게중심 구해서 이 무게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를 계산해 준다. 그죠? 이것도 이제 알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써주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이 거리를 구해주면은 이제 이 영역의 면적에다가 자, 얘의 2파이r을 계산해 주면 그 부피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 건국대가 이게 21년도인가 22년도에 나온 문제 유형이었는데 파푸스 정리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알겠죠? 그러니까 나옵니다. 나오긴 나오니까 그 무게중심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게 파푸스 정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파푸스 정리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넘어가서 자, 이제 일변수는 다 한 겁니다. 자, 일변수는 정리가 끝난 거고, 자, 이제 다변수 함수가 이제 남은 거야. 자, 이제 다변수 함수 또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